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존 로널드 루엘 톨킨 동화 전집 세트입니다. 이 책은 2025년 3월에 출간되어 현재 소설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아르텔, 저자는 존 로널드 루엘 톨킨, 그림은 폴린 베이스, 번역은 이미일, 김보원님입니다. 이 책은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이 자녀들을 위해 사랑으로 집필한 삶의 철학과 지혜가 담긴 동화 5편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영국 유명 사파가 폴린 베이스의 감성적인 사파 130여 점 수록, 세계적인 톨킨 학자들의 풍부한 해설과 자료도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고품격 디자인으로 소장 가치를 더한 컬렉터블 아이템이 돋보이는 책이에요. 마법은 노래가 되고, 노래는 모험이 되고, 모험은 전설이 된다. 우리 마음속의 어린이를 깨우는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의 어른을 위한 철학동화. 이 책은 호빗, 반지의 제왕 작가이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판타지 문학의 거장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이 지혜와 유머로 빚어낸 존 로널드 루엘 톨킨 동화 선집 전 5권입니다. 아름다운 사파와 고품격 디자인으로 완성된 특별 기프트 에디션으로 책장에 놓기만 해도 예술이 되는 선물 같은 책이에요. 1926년 오스퍼드 이주,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시작된 헤메 농부 가일스는 평범한 농부가 작은 왕국을 구하는 영웅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유머러스하게 그려내며 영웅의 의미에 관해 성찰합니다. 특히 라틴어와 영어를 넘나드는 언어 유희와 왕실에 대한 은근한 풍자가 매력적입니다. 크누튼의 대장장이는 톨킨이 72세의 나이에 집필한 것으로 요정나라를 여행하는 대장장이의 이야기를 통해 판타지 세계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여 전해줍니다. 톨킨의 원숙한 경험과 성찰이 깊이 묻어나는 작품입니다. 톰 볼바딜의 모험은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신비로운 인물 톰 볼바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색 윗도리와 노란색 장화를 신은 톰 볼바딜은 원래 자녀가 갖고 있던 네덜란드 인형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가 가운데 땅 세계관의 한 부분으로 발전하였으며 작품에 수록된 다양한 시와 이야기는 톰 본바딜이라는 인물과 가운데 땅의 풍경에 관한 보다 생생한 경험을 제공해줍니다. 동화와 판타지 문학의 본질에 다른 요정 이야기에 관하여 예술가 니글을 통해 창작과 인간의 삶을 상징적으로 그려낸 니글의 이파리가 수록된 나무와 이파리는 톨킨의 판타지 문학에 대한 철학과 예술가로서의 내면을 엿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법에 걸려 장난감이 된 강아지 로버의 여정을 그린 로버 랜덤은 톨킨의 기발한 상상력과 자녀에 대한 애정이 배어있는 작품으로 상실과 회복, 성장과 모험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톨킨이 판타지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현실에 치이며 잊고 있었던 작은 기억들이 이 책을 통해 다시금 살아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톨킨의 보다 개인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오랫동안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꿈을 다시 마주하게 해주는 인생 최고의 소설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의 삶과 철학이 담긴 동화 5권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의 어른을 위한 철학동화. 평범한 농부 가일스가 영웅으로 거듭나기까지 작은 기적 같은 모험다.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이 지혜와 유머로 빚어낸 판타지 동화 선집 볼륨 제로워. 해무농부 가일스. 아에 기디우스 드 햄모는 브리튼 섬의 한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을 전부 다 말하자면 아에 기디우스 아에노 바르부스 율리우스 아그리콜라 드 햄모였지요. 아주 오래전 이 섬이 아직 여러 왕국들로 평화롭게 나뉘어 있던 시절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척 길었으니까요. 당시에는 시간도 더 많았고 사람들은 훨씬 적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별했지요. 하지만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나갔으므로 나는 앞으로 그의 이름을 짧게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로 부를 겁니다. 그는 햄의 농부 가이스였고 붉은 턱수염이 났습니다. 햄은 그저 마을이란 뜻인데 당시에는 마을마다 아직도 자부심이 대단하고 독립적이었지요. 농부 가이스에게는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감이었지요. 개들은 토착으로 된 짧은 이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책에 나오는 라틴어는 개보다도 높은 사람들 차지였으니까요. 감은 개들의 라틴어도 말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개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토착어를 쓸 줄 알아서 위협하거나 허풍을 떨거나 혹은 아양을 떨곤 했습니다. 거지나 침입자들에게는 위협하고 다른 개들에게는 허풍을 떨고 주인에게는 아양을 떨었지요. 감은 가이스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무서워했습니다. 그 주인은 감보다 더 무섭게 위협하고 훨씬 더 허풍을 떨 수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에는 서두르거나 부산을 떨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을 떤다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지요. 사람들은 수선을 떨지 않으면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일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지요. 이야기거리가 많았습니다. 기억할 만한 사건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햄에서 기억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은 지 싫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농부 가이스에게는 더없이 안락한 상황이었지요. 그는 좀 굼뜬 데다 변화를 싫어했고 자기 일에만 몰두했으니까요. 그는 입에 겨우 풀칠하느라 몹시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실은 그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편안하게 지내면서 살을 찌우느라 바빴지요. 걔는 그를 돕느라 바빴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밭과 마을, 가장 가까운 시장을 넘어서 넓은 세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거기에는 넓은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숲이 있었고 멀리 서쪽과 북쪽으로는 거친 언덕과 산악지역의 수상쩍은 변경지대가 있었지요. 아직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거인들이 살고 있었지요. 그들은 거칠고 교양 없는 족속이라서 때로 말썽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인들보다 특히나 더 크고 더 어리석은 거인이 있었지요. 역사책에서 그 거인의 이름은 찾을 수 없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몸집이 무척 거대했기에 그의 지팡이는 큰 나무 같았고 발걸음은 육중했습니다. 그 거인은 느릅나무를 마치 높이 자란 풀처럼 밀쳐서 넘어뜨렸습니다. 길을 망가뜨리고 뜰을 엉망으로 만들었지요. 그의 커다란 발이 닿기만 하며 우물처럼 깊은 구멍이 생겼으니까요. 우연히 비틀거리며 어떤 집에 들어서면 그 집은 끝장났습니다. 그 거인은 어디를 가든지 이런 피해를 입혔지요. 머리가 지붕들 너머로 솟구쳐서 자기 발이 하는 일을 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근시인데다가 기도 약간 멀었지요. 다행히도 그 거인은 멀리 떨어진 거친 언덕에 살고 있었고 인간들이 사는 땅을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적어도 일부러 오지는 않았지요. 높은 산 속에 다 허물어져가는 커다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거의 없었지요. 귀가 멀고 어리석은 데다 거인들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친 언덕과 산기슭의 텅 빈 곳에서 오로지 혼자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맑은 여름날 이 거인은 산책을 나갔고 아무 볼일도 없이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숲속에 엄청난 손상을 입히면서 말이지요. 갑자기 해가 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전혀 낯선 지역이었지요. 길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려 했지만 잘못 추측한 나머지 계속 걷다 보니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저앉아서 달이 뜨기를 기다렸지요. 그러고는 달빛을 받으며 열심히 성큼성큼 걷고 또 걸었지요.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으니까요. 가장 좋은 구리 냄비를 화덕에 올려놓았는데
그 밑바닥이 타버릴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산을 등지고 계속 걷다 보니 이미 인간들이 사는 땅이 들어섰습니다. 실은 아에기디우스 아에노바르부스 율리우스 아크리콜라의 농장과 토착어로 햄이라 불리는 마을에 다가가고 있었지요. 맑은 밤이었습니다. 들판에는 암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농부 가이스에게는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산책을 끝낸 다음이었지요. 그게는 달빛을 좋아했고 토끼를 좋아했지요. 물론 거인도 산책을 나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외출한 좋은 핑곗거리가 되었겠지요. 하지만 부엌에서 쥐죽은도 꼼짝 않고 있기에 더 좋은 핑곗거리였을 겁니다. 2시쯤 되었을 때 거인은 농부 가이스의 밭에 이르렀고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농작물을 짓밟고 건초용풀을 뭉개 놓았습니다. 5분이 지나자 왕의 여우 사냥꾼들이 5일간 쑥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지요. 감은 강둑을 따라 들려오는 쿵쿵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려고 농가가 있는 나지막한 언덕의 서쪽 비탈로 달려갔지요. 갑자기 거인이 성큼성큼 강을 가로질러 농부가 가장 아끼는 암소 갈라테아를 짓밟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불쌍한 짐승은 농부가 짓눌러버린 검은 딱정벌레처럼 납작하게 뭉개졌지요. 감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겁에 질려 깨갱 소리를 지르며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지요. 허락도 받지 않고 밖에 나왔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는 주인의 침실 창문 밑으로 달려가 컹컹 짖어대며 낑낑거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농부 가이스는 쉽게 깨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도와줘요! 감히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그 개를 정확하게 겨눈 병이 날아왔습니다. 걔는 숙련된 재주로 껑충 뛰며 옆으로 비껴나며 말했지요.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도와줘요! 농부의 머리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 성가신개야, 무슨 짓이야? 농부가 말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걔가 말했지요. 내게 아무것도 안 줄 거야. 아침이 되면 내 놈 가죽을 벗겨주지. 농부가 창문을 요란하게 닫으며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도와줘요. 걔가 소리쳤습니다. 가이스의 머리가 다시 나타났지요. 한 번만 더 소리치며 죽여버릴 거야.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 바보야. 전 멀쩡해요. 걔가 대답했지요. 하지만 주인님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가이스는 화가 난 와중에도 깜짝 놀라 말했어요. 예전에는 감히 이처럼 건방지게 대답한 적이 없었거든요. 주인님의 밭에 거인이 나타났어요. 엄청나게 큰 거인이에요.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걔가 말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거인이 주인님의 양을 짓밟고 있어요. 불쌍한 갈라테아를 밟아버렸어요. 그 암소가 형광 깔개처럼 납작해졌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거인이 주인님의 울타리를 부수고 농작물을 뭉개고 있어요. 주인님, 용감하고 민첩하게 행동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곧 남아나는 게 없을 거예요. 도와줘요. 감은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지요. 조용히 해. 농부는 이렇게 말하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맙소사. 그는 중얼거렸지요. 밤 공기가 따뜻했지만 그는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다시 잠자리에 들어요. 그리고 바보처럼 굴지 말아요.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 개를 물속에 빠뜨려버려요. 개의 말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개들은 빈들거리거나 도둑질을 하다 잡히면 아무 말이나 다 하니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아가타. 농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닐지도 몰라. 내 밭에 무슨 일이 일어난 모양이야. 그렇지 않다면 감은 겁쟁이 토끼 새끼인 거지. 저 녀석은 겁에 질려 있어.
그리고 아침 우유 배달부가 올 때 뒷문으로 슬쩍 들어올 수 있는데 뭐 때문에 한밤중에 와서 낑낑거리겠어. 거기 서서 따지지 말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개의 말을 믿는다며 개의 충고를 따르세요. 용감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라고요. 행동보다 말이 쉽지. 가이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는 감의 이야기를 절반쯤 믿었거든요. 한밤중이 지난 시간에 거인이 나타났단 말은 터무니없게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누가 뭐래도 재산은 지켜야 합니다. 농부 가이스는 어떤 침입자도 감히 대항할 수 없도록 거칠게 상대해왔지요. 그래서 그는 짧은 바지를 입고 부엌으로 내려가서 벽에 걸린 나팔총을 내렸습니다. 나팔총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군요. 실제로 누군가 옥슨포드의 현명한 학자 네 분에게 바로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한참 생각한 후에 이렇게 대답했다지요. 나팔총은 탄알이나 총알을 많이 발사할 수 있는 넓은 총구멍이 있는 짧은 총으로 제한된 거리 이내에서는 정확한 조준 없이도 명중할 수 있다. 지금 문명화된 나라에서는 다른 화기로 대치되었다. 어쨌든 농부 가이스의 나팔총은 뿔라발처럼 입구가 넓게 벌어져 있었고 탄날이나 총탄뿐 아니라 가이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명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이스가 총을 장전한 경우도 거의 없었지만 발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총을 보여주기만 해도 대개는 가이스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곳은 아직 문명화되지 않은 지역이어서 나팔총을 능가하는 다른 화기도 없었지요. 실제로 유일한 총기가 나팔총이었고 그것도 아주 드물게나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활과 화살을 더 좋아했고 화약은 대개 불꽃놀이를 할 때 사용했지요. 자, 농부 가이스는 나팔총을 꺼냈고 강경책을 써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화약을 잔뜩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목과 철사 조각, 부서진 도자기 조각, 뼈와 돌멩이, 다른 쓰레기들을 넓은 입구에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에 긴 구두를 신고 윗도리를 입고는 부엌 뜰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뒤편에 다리 나지막히 걸려 있었지요. 눈에 들어오는 기분 나쁜 것이라고는 덤불과 나무들이 드리운 길고 검은 그림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덕 비탈을 올라오는 무시무시한 뚜벅뚜벅, 터벅터벅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가타가 뭐라 말하든 간에 그는 용감한 기분도 아니었고 미첩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몸보다는 재산이 더 큰 걱정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허리띠가 좀 느슨하다고 느끼며 언덕배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갑자기 언덕 언저리 너머로 거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달빛을 받아 창백한 얼굴에 크고 둥근 눈이 반짝였지요. 그의 발은 아직 저 아래 들판에서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달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거인은 농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농부 가이스는 그를 보자 겁에 질려 등골이 오싹했지요.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방아쇠를 당겼고 나팔총 발사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내면서 말이지요. 운 좋게도 그 총은 거인의 좀 못생긴 큰 얼굴을 향하고 있었지요. 쓰레기가 날아갔고 돌멩이들과 뼈다귀, 도자기 조각과 철사줄, 그리고 못 6개가 날아갔습니다. 사실 사정거리가 짧았으므로 이 가운데 많은 것들이 거인을 맞힌 것은 농부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우연이었죠. 도자기 조각이 거인 눈에 들어갔고 커다란 못이 그의 콧구멍에 끼었지요. 빌어먹을. 거인은 상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쏘였어. 거인은 요란한 소리에는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귀가 멀었으니까요. 못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자기 살갗을 꿰뚫을 만큼 맹렬한 곤충과 막달들인 지 꽤 오래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멀리 동쪽의 늪지에는 뜨거운 팽치처럼 물어드는 잠자리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것과 마주친 모양이라고 생각했지요. 불쾌하고 건강에 나쁜 곳이야. 분명해.
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이쪽으로는 더 가지 말아야겠어. 그래서 집에 가서 먹으려고 언덕 비탈에서 양 2마리를 잡아가지고 강을 건너 되돌아갔죠. 대략 북북서 방향으로 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게 되었지요. 마침내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니까요. 하지만 구리 냄비의 바닥은 새까맣게 타버리고 말았지요. 농부 가이스는 나팔종이 발사되었을 때 벌렁 나가 떨어졌습니다. 땅바닥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는 거인의 발이 자기를 비껴갈 것인지 궁금해했지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쿵쿵 소리가 멀리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어깨를 문지르고 나팔총을 집어들었지요.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는 오늘 이 책을 보면서 어른이 된다는 건 마법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의 호기심과 어른의 향수를 자극하여 동심을 깨워주는 주변에 선물하기도 좋은 책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